이렇게 배경만 있는 사진을 봤을 땐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 차이는 느낄 수 있지만 뭐 그냥 봤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이거 촬영하고 놀라움의 연속, 감탄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앙입니다. 코앙, 보통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나면 받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빨리 받아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의미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삼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애플도 아닌 가성비의 샤오미,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무려 170만 원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인기도 없는 폰인데 이거 사는 게 맞나? 취소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결국 제품을 받게 되었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구나, 별다른 거 없네 했는데, 와, 이거 쓰면 쓸수록 카메라가 장난 아닙니다. 원래 영상만 자주 촬영하고 사진은 별로 안 찍었는데 이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이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바로 카메라 성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중국 스마트폰이 이 카메라 섬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미쳤어요.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두면 위에가 붕 뜨는데 무슨 이건 뭐 썰매 타도 될 것 같죠? 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삼성, 애플과 달리 성능에 거의 몰빵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후면의 투톤, 이 실버 크롬 컬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부담스럽긴 해도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여기 엣지 디스플레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몇 년째 갤럭시 울트라의 엣지를 사용하다 이 S25 울트라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게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 엣지를 사용하니까 이 역체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폰을 쥐었을 때 이 검지손가락이 카메라 섬에 걸리는 이런 불편한 그립감, 정말이지 개봉하고 1시간 정도는 후회 연속이었는데 카메라 성능이 모든 걸 잠재웠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총 4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세대 라이카 쿼드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 카메라 섬에 보면 이 라이카라고 써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로만 라이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진 찍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라이카와 협업하여 라이카 고유의 색감이 묻어 있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건 이 사진 촬영 시 일반 모드가 없어요. 무조건 라이카 어센틱이나 아니면 뭐 라이카 바이브란트 모드를 선택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카메라 스펙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에 5000만 화소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2억 화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메인 카메라보다 센서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 딱 봐도 엄청 커 보이는 센서 있죠? 이게 4.3배 줌의 잔망경 렌즈인데 무려 2억 화소의 센서 크기는 1.4분의 1인치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의 초망원 카메라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센서, 오히려 이 4.3배 망원 카메라를 이 아이폰, 갤럭시의 메인 카메라와 비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할 정도의 큰 센서가 초망원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더 이상 설명하는 것보다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며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샤오미 15 울트라 카메라는 라이카냐 샤오미냐 라고 묻는다면 라이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라이카 어센틱은 자연스럽지만 채도가 좀 낮고 진짜 라이카 느낌 나게 덜 자극적이면서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비네팅 효과가 들어가서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성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모드고요. 바이브란트는 어센틱에 비하면 채도가 확실히 높고 색감을 좀 더 선명하면서 생동감 있게 살려주는 이 색의 대비가 강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라이카의 모드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 계열이 더 선명하고 쨍해지는데 노출도 살짝 더 밝아 보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둘 중 하나의 색감은 필수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바이브런트 모드로 설정했을 때 갤럭시와 비교를 해보면 샤오미가 벽이나 하늘, 바닥까지 더 밝은 느낌인 반면 갤럭시는 명부와暗부가 또렷하게 나뉘어 더 입체감 있는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그림자도 잘 살아있고 이 벽 노르스름한 색도 잘 표현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창틀을 확대해보면 샤오미가 나무 결 표현도 자연스럽고 텍스처 느낌도 부드럽게 잘 살아있는 반면 갤럭시는 약간 디테일이 이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지 이 샤프니스가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고 조금 인위적으로 표현한 느낌도 있습니다. 내부, 여기 안부 디테일을 봐도 벽의 크랙과 울퉁불퉁한 질감들이 보입니다. 샤오미가 1인치 센서라 그런지 갤럭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네요. 이번엔 왼쪽부터 바이브란트, 가운데 어센틱, 오른쪽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 단순히 색감만 봤을 땐 아무래도 그 1번의 바이브란트 모드나 3번의 갤럭시 사진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것 같은데요. 사실 저부터도 이 쨍하고 밝은 사진을 봤을 때 더 잘 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번은 하늘과 지붕, 아래 땅을 보면 전체적으로 색이 강하고 따뜻한 느낌이 표현되어 있어 이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확실하게 있고요. 2번은 양쪽 사진들에 비해 톤이 좀 죽어서 이 색감이 절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지붕, 그늘, 빛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어지고요. 3번은 전체적으로 대비도 높고 1번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좀 더 어두운 느낌입니다. 이 빛과 그림자가 만나는 부분의 디테일을 보면 갤럭시가 샤오미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인 광각 카메라는 갤럭시나 라이카나 색감이 다른 거지 훌륭한 수준이었고요. 사실 폰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 샤오미 1인치 센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디테일 이점은 확대를 해보면 분명히 확실히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치 센서가 주는 이 사진 전체 품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사진을 큰 사이즈로 인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할 목적이라면 샤오미가 더 좋다고 말하기에는 이 색감 취향 차이가 더 있어 보였거든요. 이 사진만 봐도 빛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는 1인치의 큰 센서로 인해 더 밝게 얼굴이 나오고 확대를 해봐도 노이즈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진을 본다면 전 오른쪽 사진보다는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 것 같아요. 확대했을 때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해도요. 어쨌든 대충 색감 차이는 아셨을 거니 이제부터는 샤오미 15 울트라는 모두 어센틱으로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의외로 샤오미 15 울트라의 진가는 초망원 카메라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잔망경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여기 스마트폰 줌 배율을 누르면 100mm, 200mm, 400mm로 쉽게 화각을 바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해 봤는데요. 아까 광각 카메라 차이처럼 그냥 봤을 땐 별 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이렇게 배경만 있는 사진을 봤을 땐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 차이는 느낄 수 있지만 그냥 봤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이거 촬영하고 놀라움의 연속, 감탄만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샤오미 15 울트라는 3배 망원 줌 역시 센서 크기가 갤럭시보다 크기 때문에 이 3배부터 120배까지 모든 망원에서 갤럭시 울트라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인물을 촬영할 때 더 빛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인물 사진 모드가 미화 40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껐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촬영하는 게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켜고 찍은 것도 있거든요. 이 갤럭시도 미화 기능이 있지만 안 켰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인물 모드는 어차피 6배가 최대고 200mm, 400mm는 일반 모드에서 촬영한 사진이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인물 모드가 아니더라도 갤럭시나 아이폰보다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100, 200, 400mm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30배, 100배, 심지어 120배마저 쓸만한 사진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지 프로세싱, 이 후처리 과정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지만 이 갤럭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전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다소 부담되는 얼굴이라 이건 좀 뺄까 했었는데 확실한 비교를 위해 촬영을 해봤어요. 전면 카메라도 3200만화소로 해상도가 크거든요. 비슷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인물 사진 모드랑도 비교해봤는데 아이폰은 좀 쨍하게 나오는 반면 샤오미는 살짝 감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렌즈를 안 닦았었나? 초광각 카메라도 사진 비교를 해보면 이 안부, 노이즈 억제력도 좋았고요. 그냥 모든 카메라가 다 사진 촬영에서는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이폰이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전 갤럭시보다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역시나 샤오미가 채도가 확실히 빠진 느낌이죠. 하지만 역시 센서 차이로 인해 이 그림자 속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샤오미가 바닥 결이 잘 보이고 이 밝은 부분, 중간 톤, 어두운 영역,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어서 연결이 부드러워 보이고요. 아이폰은 안부 쪽이 좀 더 어둡고 센서가 받는 정보량이 적다 보니 강하게 뭉개진 느낌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이폰도 결국 전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색감 차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는 거의 비교하지 않았고요. 5배 줌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 사진에서 이 메인 광각 1인치 센서에 대한 종합평을 내려보면 해상력, 질감, 노이즈 기준으로 보면 샤오미가 확실한 우세를 보였지만 갤럭시나 아이폰의 경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가면서 질감이 사라지고 수채화처럼 뭉개뜨리고 이미 각 브랜드의 이미지 프로세싱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썸네일, 크기 오히려 갤럭시나 아이폰의 사진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제조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사진을 평가할 때 색감이나 밝기, 노출, 분위기, 결국 그 사진 톤이 디테일보다 더 시선을 끌고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째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디테일보다는 느낌을 보잖아요. 이게 1인치 센서로 찍은 거든 1200만 화소든 5000만 화소든 확대 안 하면 별로 상관없거든요. 무엇보다 이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중국이 먼저 이런 시도를 한 건데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면 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디자인 누가 사냐, 그냥 줘도 안 쓴다. 솔직히 주면은 쓰지 않을까요? 카메라가 저게 뭐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삼성이나 애플은 계속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없이 이 소프트웨어만 손보고 좀 경량화에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스마트폰들도 다 색감 필터들이 있긴 한데 샤오미는 이 필터가 필수이기 때문에 어센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이브란트로도 설정해서 찍어 보시고요. 라이카 필터를 적용해서 찍어도 보세요. 추가로 한 3-4개 더 있거든요. 1인치 센서로 인해 역광에서도 건물도 환하게 표현하면서 노이즈도 없애고 전반적으로 감성 있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 기대됐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진 결과물에서 받았던 감동과 비교하면 영상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인치 센서를 바랬던 건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의 좋은 퀄리티를 바랬던 거고 야간 저조도에서의 화질을 기대했던 건데요. 그 정도의 퀄리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3개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볼게요. 우선 해는 쨍하지만 살짝 역광 상황에서 촬영을 했고요. 색감만 보자면 1번이 색의 깊이가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노출이 어둡게 촬영된 느낌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채도가 제일 높고 쨍한 느낌이지만 가장 밝을 때가 있고 또 어두운 때가 있던 만큼 노출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번 영상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자동 조절하면서 적정선의 노출을 보여줘 가장 부드럽고 눈에 잘 들어오는 톤이었고요. 하늘에 있는 태양의 디테일까지 살리면서 보기에는 가장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1번이 갤럭시, 2번이 샤오미, 3번이 아이폰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일까요? 자, 다음 영상도 볼게요. 이번에는 자연광 상태에서 살짝 어두운 골목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번 영상이 2, 3번보다는 화사하고 필터가 살짝 들어간 듯한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요. 2, 3번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2번이 명암 차이가 크고 깊이감도 더 있어 보입니다. 3번은 살짝 플랫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톤의 밸런스도 잘 잡혀 보였어요. 확실히 이 갤럭시와 아이폰을 비교할 때 영상만큼은 아이폰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샤오미가 이 두 기기보다는 센서가 크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 하늘도 쨍하게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톤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살려주는 건 아이폰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해봤는데요. 하늘색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좀 파랬던 것 같고 실제로 파랗지 않았더라도 전 쨍하고 과한 게 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샤오미가 좀 아쉽긴 했지만 초광각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도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갤럭시와 비교했는데 화각이 갤럭시가 확실히 좁아서 이 폰을 들고 셀카 촬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고요. 하늘을 더 파랗게 표현하지만 얼굴을 잿빛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비춰질 땐 샤오미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샤오미의 경우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스마트 노이즈 감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주면 아마 이런 바람 소리는 다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 켜고 촬영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대비도 샤오미 쪽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가서 마음에 들었지만 비비드한 감성 느낌을 선호한다면 갤럭시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까지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역시나 화각 차이로 갤럭시가 제일 가깝게 찍혔고요. 이번에는 샤오미가 가장 어둡게 보이네요. 한 장소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전면 카메라를 비교해봤는데요. 이번에도 하늘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 보입니다. 사실 갤럭시가 인위적으로 쨍한 느낌인 거고 아이폰은 중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멀어져 보니까 샤오미가 더욱 어두운 잿빛으로 변합니다. 그냥 봤을 땐 가장 선호할 만한 색감과 화각을 보여주는 건 역시나 아이폰이었습니다. 샤오미가 너무 상황에 따라 노출 편차가 크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짙게 명암이 생겨서 대비가 좀 돋보이는 이 샤오미의 전면 카메라도 마음에 들긴 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후면 광각 카메라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엔 전면과 다르게 샤오미가 제일 쨍하죠? 뭔가 좀 중간이 좀 없는 느낌입니다. 제가 영상의 경우 괜히 아이폰의 색감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출 유지력이 제일 무난하고 정말 좋았어요. 5배 줌 상태에서도 인물을 촬영해봤는데요. 제일 밝고 얼굴도 하얗게 잡아주는 건 샤오미였고요. 아이폰 최대 줌이 25배라 맥스로 맞추고 다시 찍어봤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었다. 이 영상에서만큼은 아이폰이랑만 비교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이폰으로 계속 비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색감이 아이폰과 샤오미가 꽤 많이 비슷해 보였어요. 색상 왜곡 없이 밸런스도 잘 잡혀 있었고 실제 환경에서 보던 색감과 좀 유사한 편인데 아이폰의 색 온도가 좀 더 노란빛이 감도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도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 면에선 샤오미가 좋지만 그냥 작은 화면에서 재생해보면 아이폰 색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샤오미가 안부를 좀 더 어둡게 표현하길래 실제로 이런데 아이폰이 밝게 나오는 건가 싶어서 실제와 비교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아이폰의 경우 실제 색감과 제일 비슷하게 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샤오미의 색감이라든지 노출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 충분히 아쉬운 부분들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애플의 경우 현재도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 카메라 센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확대를 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샤오미 쪽이 인물 모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배경은 아웃포커싱으로 날리는 효과가 좀 더 두드러졌고요. 4K 120프레임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25% 슬로우 모션 효과를 줘도 30프레임에서 매끄럽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를 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수 있으니 1:1 비교 영상을 찍어봤어요. 여기 벽 쪽을 보면 안정화 부분은 좀 갤럭시가 좀 더 좋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색감도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밝고 어두운 차이가 분명하게 있죠. 이 밝기 차이도 있는가 하면 채도의 차이도 좀 있었는데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샤오미는 영상에서만큼은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이라이트가 막 날아가거나 하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노출이 과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영상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비교하는 모든 영상은 HDR을 끄고 촬영을 했는데 기본 모드에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노출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1인치 센서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포켓3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포켓3와 샤오미의 화각 차이가 있다 보니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고요. 포켓3가 낮에는 적당히 노출을 잡아주면서 야간에는 노출을 맞춰서 더 밝게 표현하는 게 좋았습니다. 일부 하이라이트는 좀 날아간 듯 보여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오른쪽이 더 보기 편할 수 있거든요. 빛이 적당히 있는 좀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스마트폰들이 좀 더 밝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있어요.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이번에는 빛이 거의 없는 장소에 가봤어요. 저조도에서는 프레임이 낮아야 더 밝게 나오는데 우선 4K 60프레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아이폰이 가장 밝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배로 확대해서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삼각대에 세워두고 비교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아이폰이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으며 색감을 또렷하게 잡는 건 샤오미였습니다. 각자 5배 정도 진행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샤오미가 과하게 밝게 표현을 하며 노이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만 제가 샤오미는 자동 FPS 기능을 끄지 않아서 어두울 때 자동으로 프레임을 낮추며 밝게 표현하는 현상인 것 같고요. 확실히 뚝뚝 끊기며 이 프레임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초광각으로도 진행해봤는데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엔 갤럭시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60프레임에서는 갤럭시는 엄청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이때부터는 30프레임으로 변경하여 촬영을 했더니 갤럭시도 좀 전과는 다르게 엄청 밝아졌습니다. 다시 삼각대를 세워두고 30프레임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더 어두운 곳이다 보니 아이폰보다 센서가 큰 샤오미가 좀 더 밝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켓3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퀄리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색감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 짐벌에 샤오미를 올리고 촬영을 한 후 핸드그립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포켓3의 가장 큰 장점이 짐벌이 있어서 기계식 손떨방을 지원한다는 건데 저조도에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샤오미를 짐벌에 올렸는데도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기반 전자식 손떨방 효과 때문에 조금씩 화면이 떨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확실히 1인치가 들어갔다는 건 알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좀 전 빛이 거의 없는 환경으로 가서도 촬영을 했는데 포켓3는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면 샤오미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움직일 땐 역시 포켓3와 비교하기는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빌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짐벌에 올렸기 때문이었고요. 짐벌에서 내리면 고를 때마다 심하게 탁탁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켓3가 괜히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저조도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아이폰이랑 비교해도 아쉬울 정도로 안정화 부분에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지는 것들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추가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이 댓글을 남겨서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일주일 정도 써보고 급하게 영상을 만든 거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 이제 출시 당일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4월 25일에 카메라 키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촬영하고 나서 AI 기능을 통해서 멋진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이 샤오미 15 울트라 카메라의 성능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다음번엔 얼마나 극적이고 이 멋진 사진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남기고 기록할 수 있는지 좀 더 도움이 되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앙